기사를 쓰는 의도에 맞춰서 팩트들은 많기 때문에 갖다가 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면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급매물은 조금씩 손바뀜이 되고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끝나나 이런 내용인데 집주인이 효과를 낮춘 급매물만 조금씩 팔려요.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거래가 성사되고 가격도 다시 오릅니다. 송파구가 이제 거래가 많죠.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를 빨리빨리 반영하는 것도 있고 기사 쓰기도 좋아요.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1.3 대책 이유죠. 1.3 대책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반등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빨리 꺼지니까 경착륙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3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약발이 조금 먹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장을 듣고 있는 게 금리니까 금리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미세하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해야 되겠죠.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다. 매수 문의가 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도 소폭 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 양상은 지역별로 다르다. 체결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높게 올라서 체결되는 데도 있고 여전히 떨어져서 체결되는 데도 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노도강이 여기가 지난주 끝물의 이제 라이징 스타였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실거래가가 여전히 하락세다. 근데 방금 그 3호 3차는 2억 올랐다고 했는데 여기 이 기사는 또 여전히 하락세다라고 하네요. 예, 똑같은 현상에 서로 다른 기사들. 반면 강남권 등의 일부 지역은 조금씩 오름값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이네요. 바닥을 말하기엔 아직 이렇다. 다 똑같네. 다들 바닥은 아직 이렇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낙폭이 주는 거예요. 낙폭. 이렇게 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막 오른 것 같잖아. 낙폭이 주는 거예요. 낙폭. 경착륙은 다행히 면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라고? 거래 증가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0월에 559건. 와, 1000만 도시에 아파트 거래가 한 달에 559건이라니 참. 역대 최적치를 기록한 뒤 이달 거래량은 428건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전월 828건의 절반을 넘었다. 근데 실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징조가 어디에 있냐면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12월엔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되었는데 이달에 4건 거래가 됐다. 같은 기간 삼실동 트리지움 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 트리지움도 3건에서 6건, 노원구 미미삼도 8건으로 거래가 늘었다. 거래가 늘어난 지역은 체결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집값 하락폭도 줄었다. 아까 봤고요. 하락폭이 줄은 거예요. 오른 게 아니에요. 자, 서초구는 마이너스 0.33, 강남구는 마이너스 0.56이고 상구의 하락폭이 비교적 작았고 강서 1.9, 도봉 1.57, 노원구 1.39 등으로 1, 2%가량 하락했다. 1월 한 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 반등 보면 10월 달에 최저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이런 건데 이번 달에는 신고 아직 된 게 없지만 추정 큰데 8,900원 될 거다. 추정이니까 뭐 믿을 건 안 되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개 단지가 1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많다. 충남 서산 해미면의 서산 해미 이하 에듀타운은 일반 공급 80가구 모집에 3명만 신청했다. 미추홀구 숭이동의 인천 석정 한신더휴는 139가구 모집에 36명. 연수구 하면은 송도 아니고 송도역이라고 하면 송도가 아니에요. 송도역은 송도에 없어요. 경남 아너스빌 94가구 모집에 62명만 각각 신청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소형 단위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대단지도 비슷하다. 안양 호계동 평촌 센텀 퍼스트 1150가구 모집에 350명만 신청했다. 30%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건설이 제공한 대구 동구의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478가구 모집에 28명만 신청했다. 대구가 진짜 힘드네. 그죠? 많이 힘드네요. 힐스테이트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다. 급매물은 조금씩 손바꿈이 되고 부동산 빙하기는 끝나나 했는데 여전히 미분양이 문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을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체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한 달, 전셋값 급락에 집값 바닥은 아직이다. 규제 완화 효과로 거래량은 늘고 낙폭은 줄고 있고 급매 위주 거래 탓에 거래 항선은 계속 줄어. 집값 반등 발판이었던 전셋값은 급락. 이제 여기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셋값이 급락해서 반등은 힘들 거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세가 매매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 정부가 대규모 규제 해제를 단행한 3일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도는 모습인데 바닥으로 치닫던 매수 심리가 그래서 소폭 되살아나고 집값 낙폭도 줄어들었어. 집값이 바닥을 찍는 건 아니냐? 일부 기대 속에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아니다. 똑같은 현상 서로 다른 기사. 아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부는 이렇게 풀었다. 뭘 풀었냐? 이런 거 많이 풀었다. 그런데 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대출도 풀렸다. 그리고 주택 매수도 수월해졌다. 전세 보증금으로 집값을 충당하는 갭 투자가 가능해진 게 가장 눈에 띈다. 그래서 띄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서 안 될 것 같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갭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 대비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전세 사는 게 더 이익이라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집값 상승에 좋은 신호는 아닌데 지금 잠깐 거래가 좀 되고 분위기 좀 바뀌었다 그래서 좋아하지 마라. 전세 가격이 지금 여전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없다. 이런 내용이다. 자, 지표상으로는 일견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매도 매수 간 희망 가격 간격이 워낙 커 현장에선 여전히 관망세가 우세하다. 1월 중순에 잠깐 이게 매수 매도가 미트가 되는 것 같더니 이제 좀 팔리니까 주인들은 올리고 매수자들은 안 사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니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재밌는데요. 헬리오시티가 맨날 나오는데 전용 84는 15억 3천만 원이었다. 1층 15억 8천만 원 각각 거래되었다. 예.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딱 1년 전 20억 안팎에 거래되는 걸 감안하면 저층이라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큰 매만 나가는 터라 거래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 의왕시 인덕원 프로죠. 핫했지. 얼마나 핫했습니까? GTX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일 때문에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그간 거래가 전무하다가 최근에 9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년 전 16억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줄고 내려와 15억 선을 웃돌더니 최근에 그마저도 깨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빠지고 있는 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급하게 오른 거는 항상 디탈이 있네.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동아일보 서울 아파트 거래 2달 연속 상승인데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다. 그러니까 서울은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지방이 침체될 것 같으니까 지방에 뭔가 사랑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정부요. 이런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1.3 대책 등의 급매물 위주로 숨통이 터졌다. 제가 이 기사를 또 왜 다시 읽어드리냐면은 여기 뭐가 나와요. 이달 들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고금리 지속의 본격 회복은 어렵다. 지방 수요 더 주로 양극화될 거다. 그래서 쭉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여기는 뚝 떨어진 것처럼 또 아까는 이 428건 나온 거를 또 예상 900건이라고 이렇게 그랬었잖아. 이렇게 똑같은 현상 서로 다른 기사. 참 재밌어요. 그죠? 신문이란 게. 어쨌든 신문은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게 돼 있다. 부동산 침체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수도권 지방 양극화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동산 업계는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잠깐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현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거래가 급매물 중심인데다가 시장 수요 급감을 불러온 고금리 기조도 여전한 탓이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시장을 반등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힘들 거다라는 기사죠. 보시면 규제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왜? 가뜩이나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데 수도권에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으로 그나마 있는 수요가 몰려가 버리니까 지방은 더 힘들 거다. 그래서 또 나온다. 자, 충남, 서산시, 해미는 서산, 해미, 아이, 에도 다원, 이만 분야. 그리고 대구동 구스테이트 동대문센터도 478제 모집에 시청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 아까 우리가 미분양 단지들 쭉 나올 때 거기에서 제일 안 좋은 두 개를 딱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사를 쓰는 의도에 맞춰서 팩트들은 많기 때문에 갖다가 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면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